안녕하세요, PD입니다. 오늘은 일본 취업을 이제 막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서류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본 취업 이력서 서류 합격에 대한 기준은 약 한 50%, 한 60% 정도 돼요. 평균이 그래요. 근데 이제 업계마다, 회사마다 뭐 20%인 데들도 있고, 뭐 60%, 70%된 데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별로, 그리고 업계별로, 서류 합격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회사, 업계에 서류 합격률을 좀 찾아보시면 딱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일단은 50%의 서류 합격률이라고 대충 생각을 하시고, 뭐 조금 높으면 한 63, 4%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서류 합격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원캐리어라는 일본의 인터넷 웹사이트가 있어요.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가 아닌가 하는데, 이곳에 가시면 그 업계 또는 그 회사 아니면 전체적으로 ES를 어떻게 썼는지 실제 ES를 업로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죠. 면접이나 뭐 그 회사 내정을 받으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많은 ES를 봐야지 여러분의 ES도 엔트리 시트도 굉장히 질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원캐리어 밑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가보셔서 어떻게 글을 썼는지 한번 많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인물상을 확실히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업계,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어떤 인물을 좋아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회사가 도전 정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ES 엔트리 시트에 팀워크를 주제로 해서 글을 쓴다면 크게 엇갈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업계 그리고 가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한번 분석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바로 오탈자, 문법, 그리고 표현, 그리고 맞춤법을 틀리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치면 맞춤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나 엔트리 시트를 적으실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일본인이 쓰지 않는 표현이나 외국인이 쓴 글 같은 것을 적으시면 굉장히 기초적인 문법적인 실수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엔트리 시트를 적을 때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짧게 광고 하나 들고 가시죠. 오사카세님이 처음으로 유료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첨삭 서비스입니다. 이때까지 저는 여러분의 엔트리 시트를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방향성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일본어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새 항목을 3만원이라는 가격으로 여러분에게 일본인이 저같이 완벽하게 일본어도 고쳐드리면서 그와 함께 엔트리 시트에 대한 첨삭에 대한 피드백과 상담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고자 하는 회사면 한번 첨삭을 받은 다음에 서류를 내시면 조금 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구어를 사용하지 말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일본말이든 한국말이든 외국어든 말하는 언어와 적는 언어는 다릅니다. 특히 ES 엔트리 시트에는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프로페셔널한 어구로 글을 적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행어라든지 일상생활에 쓰는 언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어인지 비즈니스 언어인지 어떤지 잘 모르시겠다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서비스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는 바로 글을 쓰면서 통일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ES를 적으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 형식으로 즉 보통체로 적느냐 아니면 첫 번째부터 끝까지 존중체로 적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반말체로 글을 적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글 숫자에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ES 엔트리 시트를 적을 때는 한 번 정도 통일성이 갖춰졌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가능한 한 여백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엔트리 시트 ES는 400자, 300자, 많으면 한 500자 가량의 글을 적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500자라고 하면 450자 정도의 글을 적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백을 남기지 마시고 꽉꽉 채워 넣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면서, 만약에 여백이 많거나 글자 수가 많이 모자랄 경우에는 그 글을 읽는 인사부 기업 측에서 이 학생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 큰 열의가 없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7번째는 바로 간결하고 알기 적게 글을 적어야 됩니다. 우리가 글을 적을 때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글을 읽을 때 빨리 이해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읽자마자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그릴 수 있는 글을 적어야 됩니다. 많은 수식어와 그리고 뺑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글을 적는 데는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적을 때는 한 번에 읽을 때 상대편이 읽었을 때 알아듣기 쉽겠구나, 이해하기 쉽겠구나 하는 글을 적기를 바랍니다. 8번째는 바로 여러분만의 스토리와 그리고 에피소드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적냐 하면 바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를 90점을 맞았다,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을 매일같이 공부를 해서 영어를 90점을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적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리티,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적는 거는 많은 학생들이 엔트리 시트를 적을 때 인터넷에서 확인한 그리고 정보를 조사한 내용을 나열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적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조사할 수 있었던 그 정보는 수많은 학생들도 똑같은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 개진또진한 이야기를 나열을 해서 좋게 포장을 해 보았자 다 차별성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가 베이스가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회사의 정보를 베이스로 깐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영어 교재를 만드는 회사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는 많은 학생들은 여러분의 영어 교재는 다른 교재를 만드는 출판사와 달리 요런 점이 좋았고 저런 점이 다른 회사보다는 좋아,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라고 글을 적지만, 제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글을 적는다고 하면 나는 원래 영어를 잘 하지 못하였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그리고 홍보물로 여러분의 회사에 이런 점이 좋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신의 회사의 교재를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영어 공부를 하였고 영어 성적이 90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이런 고객들의 만족감을 여러분의 회사에 들어가서 조금 더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번째는 바로 아까 전 8번째,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적을 때 숫자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글을 읽을 때는 정량화된 숫자로 표현된 글을 읽을 때 이미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 공부를 하여서 100점을 맞았다 라는 글보다는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2시간을 공부했고 밤에는 3시간을 공부해 하루에 5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여 지난 학기에는 50점이었던 영어 성적을 이번 학기에는 90점으로 성적을 40점이나 올렸다. 이런 방식으로 숫자를 적용한 에피소드를 적는 것을 굉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스토리에서 어떻게 숫자화를 시키지라고 궁금하시죠? 그럴 때는 저한테 개인톡을 보내시면 또 저랑 이야기를 하면서 첨삭에 대한 피드백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는 결론을 먼저 말하라 합니다. 글을 구조화시킬 때의 이야기입니다. 즉, 첫 번째는 결론을 말하고, 두 번째는 그 결론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세 번째는 그 이유에 대한 에피소드를 말하며 다시 한번 결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지원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결론을 말할 때는 이러한 이유로 당신의 회사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할 때는 그 이유는 무슨 체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예를 들 때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고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다른 무언가의 이런 XX 같은 것을 배웠고 이 XXX 같은 경험을 통하여 당신의 회사에 기여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한번 결론을 해서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이유로서 저는 당신의 회사에 지원을 하며 나의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다. 이런 투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결론, 이유,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 네 번째는 다시 한번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서류 합격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10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엔트리 시트를 작성할 때 꼭 지켜야 하는 10가지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잘 풀어가면 좋을까 하시는 분은 또는 밑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그 링크 라이브 1시간짜리 되는 라이브인데 그 안에 다 모아뒀습니다. 잘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만든 유료 서비스 첨삭 서비스도 한번 이용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충분히 되는데 일본어에 대한 실수가 있어서 서류에서 떨어진다면 정말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니 저한테 개인톡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PD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파티 같은 하루 되시면 여러분의 서류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피스.